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그 K-민즈 클러스터링 지난 시간에 했는데 요거 실습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K-민즈 직접 구현해보는 넘파이를 활용해서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 그 다음은 사이킨런에 있는 K-민즈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미지 처리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결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런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제 굉장히 고화질 이미지인데,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색을 10개만 써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어 보는 이런 실습을 할 겁니다. 네. 네. 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 그 K-민즈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일단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이킨런에 보면 데이터셋이라는 그 모듈 아래에 뭐 make blobs, 뭐 make circles, make moons 뭐 이런 그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로 이제 인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그냥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필요하실 때 활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좀 뭐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블롭은 이렇게 그 똥똥똥 떨어져 있는 이런 클러스터들이 생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클은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려주는,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을 이루는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그런 그 함수고, 요 make moons는 요런 이렇게 두 개의 그 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요거 통해서 데이터셋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요거는 뭐 import, 일단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사용할 거니까 네, 이렇게 import 해주시고, 그 다음에 from scikit-learn의 데이터셋였던 것 같아요. 네, import, 저도 이거 다 외우진 못해서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blobs, 네, 요걸로만 일단 먼저 만들어 볼까요? make blobs 이렇게 하고, 여기 nsamples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는 데이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점의 개수. 그리고 centers는 이제 그 만들 그 블록들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여기를 뭐 3개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클러스터 std는 얘는 뭐 여기는 1.0으로 설정해 놨는데, 그 각 그 클러스터들마다 데이터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몇인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항상 일정한 그 결과를 뽑기 위해서 랜덤 시드를 넣어주는 거니까 사실 안 넣어주셔도 생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x랑 y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x를 한번 찍어 보면은 연결되면 찍어 볼게요. 네. 네, x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2차원 데이터들이 300개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볼 수가 있고, 요걸 한번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합시다. 시각화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scatter 플롯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x의 그 x축 데이터들, 그 다음에 y축 데이터들을 뽑아서 이제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잘 예쁘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y 값은 뭐냐면, 이 y 값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중심으로 데이터 만들고, 여기 중심으로 데이터 만들고, 여기 중심으로 데이터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 뭐 하나를 0, 1, 2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클러스터에다가 0, 1, 2를 그 대입을 해서 이제 각각의 각 줄의 데이터가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y도 한번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이제 맞추고 싶은 거예요. 네. 클러스터를 직접 해보는 거죠. 근데 뭐 아무튼 y는 이제 쓸 일 없고 이제 x 데이터만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데이터가 생겼다.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막바로 이제 K민즈 그 구현을 해볼 건데, 클래스 형태로 만들 거고, 그 사이킨런에서 구현된 걸 좀 흉내를 내볼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 K민즈에서 받는 파라미터가 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구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N 클러스터는 K민즈의 그 K 값입니다. 그죠? 몇 개의 클러스터를 찾을 것인지 K 값을 말하는 거고, 이제 맥스 이터는 이게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반복 작업을 통해서 그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100번 정도 돌렸는데도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더 진행을 하지 말고 그냥 100번에서 끊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맥스 히터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이 있으면은 중간에 끊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다. 맥스 히터 이것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그 변수를 이제 3개를 사용할 건데, 아까 요거는 제가 좀 실수했는데 센트로이드 말고 그 클러스터 센터스라는 변수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고정한 이유는 그 사이킨론에서 그 변수명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변수명을 사용하게끔 클러스터 센터스 이렇게 사용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클러스터 그 센터 그 좌표 있잖아요. 그 좌표들을 저장하는 이제 그런 그 변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스에는 뭘 넣을 거냐면은 입력되는 데이터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X에 있는 애들이 각각 이제 3개, 우리 N 클러스터가 3이라고 가정했을 때 3개의 클러스터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그 Y 변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뭐 0, 1, 1, 0, 1, 뭐 0, 2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각 X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센트로이드랑 가장 가까운지를 이제 계산해서 저장해 놓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고, 요 마지막에 그 이너시아라고 써놓은 얘는 뭐냐면은 분산 값을 저장을 할 겁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고 나면은 그 클러스터링이 얼마나 잘된 클러스터링인지 우리 분산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각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가 속한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의 거리를 전부 다 계산해서 그 거리의 제곱의 합 하면은 이제 그 이너시아 값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클러스터가 잘 된 거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들 함수는 이제 fit이랑 이제 predict가 있겠습니다. 근데 predict는 구현만 하고 사용은 안 해볼 거고, 그 fi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means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실제로 데이터 X가 들어와서 그 데이터 X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그 코드를 fit에다가 넣어줄 거고, predict에는 이제 그렇게 구성해 놓은 어떤 그 K-means 모델이 있으면은 처음 본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각각이 0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1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그걸 예측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먼저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여기다가 치는 이유는 저 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치라는 의미예요. 아시죠? 네,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K-means. 네.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딴소리인데 아침에 그 교수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콜라랑 샌드위치를 주셨는데 샌드위치는 안 먹고 콜라만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여러분들 콜라 마시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게. 속에서 자꾸 배고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네요.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서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배고플 일인가? 네, 아무튼 그리고 지금 당이 부족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해가지고 뭔가 좀 침체된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N 클러스터스를 넣어줄 거고 맥스 이털스로 하는 게 낫겠죠? 여기는 맥스 이터로 했나? 그렇군. 네, 100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셀프 네, 셀프의 n 클러스터는 n 클러스터
셀프의 맥스 이터는 맥스 이터. 그 다음에 셀프의 클러스터 센터스 요거를 논. 셀프의 레이블스를 논. 셀프의 이너시아 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fit 함수 셀프에 x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뭘 찾았다고요? 여기는 predict 이것도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it 함수랑 predict 함수를 구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설명 먼저 드리고, 지금 작성하고 계신가요? 얼른 작성하세요. 네, 여러분들 슬라이드도 있으니까 슬라이드 보면서 작성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fit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K민즈 계산하는 흐름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대로 구현을 할 거예요. 처음에 초기 중심점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새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그 각 반복문마다 처음에는 각 데이터 포인트랑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포인트가 어느 중심점이랑 가장 가까운지를 찾아서 이제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 코드를 처음에 작성을 할 거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은 이제 어디에 속하는지를 다 계산을 했으니까 그럼 새로운 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할 수 있겠죠. 새로운 중심점 계산하는 부분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전 센트로이드랑 지금 센트로이드가 바뀌었으면 그럼 아직 더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서 같으면 끝내고 다르면은 계속 돌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하고, 변화가 있으면은 이제 새로 계산한 클러스터 센터를 현재 클러스터 센터에 넣어준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연산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포문이 다 종료가 되면은 마지막에 그 분산 값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요거 계산하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중심점을 설정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 4G라는 그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그 K개를 뽑아서 초기 센트로이드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있는 데이터 중에서 K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현을 할게요. 처음에 초기 중심점 계산 샘플이라고 할까요? 추출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 저 따로 만들게요. 여기 X 데이터는 이렇게 있는 상태고, N 클러스터가 얘가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MP 그러니까 넘파이의 랜덤의 초이스 기억나세요? 초이스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 3 이렇게 하면은 그 0부터 9까지 넘파이가 없다고? 네. 넘파이를 임포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0부터 9까지 사이의 값들 중에서 3개를 임의로 뽑아주는 그런 함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replace를 false로 주게 되면은 without replacement로 뽑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0부터 9까지 중에 3개를 뽑아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replacement가 true가 되면은 중복된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센트로이드들 중에 데이터들 중에서 그냥 3개를 그냥 중복되지 않게 뽑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체 데이터 x가 있으면 x의 렌만큼 여기다 넣어주면은 전체 데이터의 그 인덱스들 중에서 3개를 뽑아주겠죠. 그죠? 여기 n 클러스터스 이렇게 3개를 뽑아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x에서 그 해당 인덱스로 조회를 하게 되면은 그럼 해당 센트로이드들이 뽑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이게 프린트 다시 예를 들어서 얘를 인다이시스라고 하고 프린트 인다이시스랑 프린트 x의 인다이시스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그 x에서 239번째 얘는 205번 얘는 122번 벡터인 거예요. 걔네들을 뽑은 겁니다. 됐죠?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3개의 랜덤한 점을 다 잘 뽑았죠?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n 클러스터스는 셀프를 붙여줘야겠죠. 셀프하고 xren하고 리플레이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x에 이렇게 셀프의 클러스터 센터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초기 중심점 추출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죠? 요 코드 어렵지 않죠? 네, 그 넘파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많이 해보세요. 네, 많이 해봐야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텐데 최대 맥스 히터만큼 돌아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포문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셀프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고 여기서는 해야 되는 일이 그 처음에 거리 계산, 그죠? 데이터와 각 센트로이드들 간의 거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할당, 그죠? 라벨 요거 계산해야 되겠죠? 라벨스, 라벨스 계산. 요거를 요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중심점 계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건 확인, 그 종료 조건 확인. 이런 단계로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 먼저 네, 요거를 여기서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네, 코드 찾아요. 여기 앞에 있어요. 네. 네, 그 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죠? 요 x들마다 요 센트로이드들이 있는데 이 센트로이드들과의 거리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싶어요. 먼저 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먼저 x의 쉐입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x의 쉐입이 지금 x의 쉐입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300에 2 이렇게 생겼잖아요. 300개의 데이터, 2차원 데이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중간에 이제 뭐 그 쉐입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 이렇게 하고 사실 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논이라고 안 하고 싶으면은 new axis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빈 차원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죠? 모양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쉐입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301, 2 여기 중간에 1이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클러스터 센터스를 내가 만들었나? 안 만들었네요. 얘를 클러스터 센터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클러스터 센터스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클러스터 센터스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
요런 결과가 나와요.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클러스 센터를 빼주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데이터에서 첫 번째 센트로이드를 뺀 결과예요. 얘는 첫 번째 데이터에서 두 번째 센트로이드를 뺀 결과, 얘는 첫 번째 데이터에서 세 번째 센트로이드를 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쉐입을 보면은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302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놈을 계산을 하고 싶잖아요. 그 거리 계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얘 놈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0번 아니고 1번 아니고 2번 여기 끝에 벡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엑시스를 2로 설정을 해주면은 놈이 얘네들마다 다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from numpy linear algebra import 놈. 놈은 기억나시죠? 벡터가 있으면은 그 벡터 안에 그 벡터에 L2 놈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놈이라는 함수가. 근데 요 x랑 클러스터를 뺀 거에서 L2 놈 계산하면은 그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은 요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맨 첫 번째 데이터인데 얘는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와 첫 번째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 두 번째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 세 번째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거리, 각 센트로이드들마다 거리 계산을 다 한꺼번에 한 거예요.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초기 중심점 추출 이렇게. 아니, 여기다 하면 안 되죠. 여기다 해야죠. 네,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요. 근데 여기 클러스터 센터스는 셀프의 클러스터 센터스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는 그냥 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아무튼 그 빈 차원을 추가하는 이제 그런 거다. 그런 이제 트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에 할당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라벨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디스턴스 계산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요 0번 인덱스에 있는 얘잖아요. 그죠? 요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얘도 여기 0번,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 1번, 여기 있는 게 가장 작은 거리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2차원으로, 그러니까 엑시스 1로 아그민 하면 되겠죠. 아그민.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인덱스 뽑는 애가 아그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mp의 아그민 디스턴시스 그리고 엑시스를 1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얘를 라벨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라벨들이 계산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아,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세요? 네, 디스턴시스 이것도 같이 출력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결과를 보시면 라벨도 출력 이렇게 해보시면은 지금 이 0번 데이터에 대해서 0번 센트로이드랑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0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요 세 개 중에서 0, 1,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가장 작으니까 2. 얘도 0, 1, 2 중에 2가 제일 가까우니까 2.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된 거예요. 그죠? 네. 아그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셀프의 라벨스의
값을 np의 argmin distances axis는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라벨이 계산이 될 것 같네요. 됐죠? 아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구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뭐 numpy 안 쓰고 그냥 파이썬에 있는 뭐 리스트나 뭐 그냥 함수들 사용해서 직접 구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느릴 뿐이에요. 네, 저는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numpy 함수를 많이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냥 파이썬으로 잘 구현 안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되도록 numpy 많이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numpy가 그 내부적으로 C++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엄청 빨라요. 네, 엄청 빠릅니다. 그 병렬 처리도 좀 쉽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거리 계산 다 했고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새로운 중심점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국에는 어떤 점들이 쭉 있으면 그 점들의 중심점이라는 거는 그 각 차원의 평균 값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조금 볼까요? 여기 레이블스는 의미하는 게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0번 데이터가 뭐 어디에 속한다, 1번 데이터가 어디에 속한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얘를 뭐 1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라벨스는 1 이렇게 그 코드를 작성하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1인 애들은 true로 아닌 애들은 false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x에 대해서 이렇게 라벨스 그 false, false, true 이런 애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럼 true인 애들만 뽑아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뭐냐면은 1번 레이블을 갖는 데이터들을 다 뽑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평균을 때리면 근데 이제 각 차원마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x를 이제 0으로 하게 됩니다. x를 이렇게 0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심점 계산되죠. 그러니까 1번 클러스터의 중심점을 새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모든 클러스터들마다 요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for 뭐 i in 뭐 n clusters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계산해서 그죠? 여기 뭐 클러스터 센터스 아니 뉴 클러스터 뉴 센터스라고 합시다. 그냥 리스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어펜드해서 다 넣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new centers를 numpy array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센터 계산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numpy array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새로운 센터들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코드를 한 줄로 줄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센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는데 여기에 맞게끔 또 바꿔줘야겠죠. self.labels 그리고 nclusters도 self.nclusters 그리고 또 안 바꾼 거 있나? 네, 없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new centers 말고 그냥 일관되게 클러스터 센터스로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if 이제 self.cluster centers 요거랑 self가 아니고 cluster centers 얘가 같은지를 봅니다.
근데 얘가 사실은 클러스터 센터스 안에 있는 값들이 다 플로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는 사실 넣는 이런 걸로 비교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같다고 하면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돼요. 똑같은 순서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이더라도 만약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됐으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는 이걸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이제 비교가 되고 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numPy 어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같은 값인지 true, 뭐 false,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numPy 어레이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모두 true여야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np all 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같으면 np 여기에 제가 여기서 임포트를 안 해가지고 이걸 안 해가지고 저기서 자꾸 노란색이 뜨는구나. 놈도 없네요. 그러면은 from numpy lin alg import 놈.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같으면 이제 브레이크 해서 이제 폰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크 되지 않았으면은 여기에서 새로 계산한 클러스터 센터스를 self.cluster centers에다가 넣어주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거의 구현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포문을 다 돌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분산을 계산을 합시다. 분산 계산. 셀프의 이너시아 이거를 계산을 할 거고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것도 지금 디스턴시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 이너시아라는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각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가 속한 그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와의 거리를 계산을 전부 다 한 다음에, 그죠? 걔네들을 제곱해서 합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디스턴시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애, 그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다 뽑은 다음에 걔네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 가장 작은 애는 레이블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뽑아줄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트릭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디스턴시스에 뭐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은 그럼 0, 1, 2, 3 여기 4개의 데이터가 뽑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0번에는 얘, 1번에는 얘, 2번에는 얘, 3번에는 얘, 뭐 이런 식으로 뽑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뒤에 같이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여기에 뭐 제일 작은 게 1, 1, 뭐 0,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실행하면은 저게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지금 뽑은 거예요. 2가 아니고 1이네. 네.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죠? 요걸 좀 활용을 해서 디스턴시스에서 전체 np 뭐 arange len 디스턴시스 이렇게 하고 앞에는, 뒤에는 라벨스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각각 데이터마다 센트로이드 그 자기가 속한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다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에 제곱한 다음에 요거를 sum 해주면은 그게 이너시아 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너시아 이렇게. 디스턴시스, 엠피어레이, 라벨스, 이것도 셀프.라벨스로 바꿔줘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프레딕트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fit 함수를 전부 다 구현을 한 거고요. 프레딕트는 이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계산된 클러스터들 중에서 이제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디스턴시스 계산하고요. 이렇게 좀 올려드릴게요, 화면을. 저거 보고 쓰려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합시다. 네, 이렇게 디스턴시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라벨 계산해서 리턴 해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습니다. 프레딕트도 구현을 마쳤고요. 네, 그래서 여기 다 구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요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구현 다 끝났고 K-민즈 클러스터는 N 클러스터는 3개 이렇게 하고 뭐 모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요거 실행을 해야겠죠? 실행하고 네, 이렇게 모델 만들고요. 모델에 fit 한 다음에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 X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아, 그쵸. 여기를 레인지를 안 넣었군요. 이렇게 다시 실행하고 실행해 보면은 이제 일단 오류 없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여기에 있는 모델의 라벨스를 보면은 각 데이터가 어디에 할당됐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클러스터 센터스 이걸 보시면은 그 센터들의 좌표를 알 수 있잖아요. 얘네들 다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plt 스캐터로 찍으면 되겠죠. 이걸로 일단 x 먼저 다 찍읍시다. x는 이미 찍어봤으니까 그냥 막 쓸게요. 이렇게 하고 plt 뭐 show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그려지고, 여기에 또 plt 스캐터에서 이번에는 모델의 클러스터 센터스에 0 모델의 클러스터 센터스에 1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 센터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뭔가 잘못 계산이 된 것 같네요. 안 좋은 케이스로 한 번만 그럼 다시 만듭시다. 다시 만들면은 그러면 예, 잘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컬러는 레드로 합시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뭐 물론 이제 클러스 센터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완전 구분이 잘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쟤네들도 한번 색을 입혀 볼게요. 근데 어차피 레이블스가 0, 1, 뭐 0, 2, 2, 1 뭐 이런 식으로 각 데이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그냥 C는 뭐 모델.labels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런 예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한번 그 K민즈를 직접 구현을 해봤고요.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그 make blobs 해서 만들었는데, 그 요거 말고 저걸로도 만들어 볼게요. 서클로도 make circles make circles. 저도 이거 파라미터는 다 몰라서 nsamples는 제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좀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centers 아니다, 요거 circle 팩터랑 노이즈가 있네요. 팩터는 0.5, 노이즈는 뭐 0.01 뭐 이렇게 해놨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한번 찍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5, 0.05였구나. 네, 너무 좀 저런 것 같아서 좀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한번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한꺼번에 할까요? 이렇게 네, 한꺼번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안에 바깥에 있는 게 각각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K민즈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밖에 결과가 안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 근데 뭐 이걸 만약에 n 클러스터를 2로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반반 뭐 10으로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뭔가 두 개로 나눠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사이킨런을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이킨런에도 K민즈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현한 K민즈랑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기능이 많습니다. sk런에 그 제가 클러스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클러스터에 import K민즈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썼던 거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면은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그 사이킨런 임포트 하셔서 K민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구현한 이유는 그 나중에 뭐 데이터 분석할 때 뭐 어떤 알고리즘이든 여러분들이 구현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것들은 얼마나 귀찮아요. 이런 거 구현하는데 시간 아깝잖아요.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파악하기가 좋잖아요. 이런 코드 구현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네, 되어 있다. 한번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 처리 응용하는 건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새로운 패키지를 사용해야 돼요. 새로운 그 패키지 PIL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뭐 VS 코드 이런 거 사용하고 계시면은 거기에 이제 PIL이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pip 인스톨 뭐 PIL 뭐 아닌데 저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PIL 설치 어떻게 하지? 뭐 찾아보면은 필로우 pip 인스톨 뭐 필로우 이걸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설치하면 되고 콜랩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걸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뭐 from pil에 import image 이걸 사용할 거고요. 이미지에 오픈이었나? 네, 저도 이거 맨날 찾아서 쓰는데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는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읍시다. 요즘에는 흑백요리사가 유행이니까 저도 흑백요리사를 예를 들어봤었는데 다른 거 할까요? 다른 거? 어제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그 오해원이 저기 뭐야 그 차지불에 나와서 한 걸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미친 진짜. 오해원이었나? 네. 네. 그냥 아무 사진이나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 티니핑이 이미 있었잖아. 티니핑으로 해야겠다. 네. 근데 저기 어디 있었지? 이미지를 다운로드. 여기가 다운로드에 있는데 맥스 리즈 디폴트. 네.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네, 저는 맥스 레즈 디폴트.jpg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뭐 img 이렇게 해보면은 저 그림이 여기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엄청 귀엽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민즈 클러스터 임포트 K민즈 요거 사용해서 K민즈를 할 건데, 근데 이 이미지를 먼저 numpy 어레이로 바꿔줄게요. np 어레이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뀝니다. 근데 이거 쉐입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720 곱하기 1280짜리 이미지인데 이 뒤에 3이 붙은 이유는 얘는 RGB예요. RGB. 그럼 얘네들이 다 픽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 차원을 없애버리고 이걸 전부 다 그냥 픽셀들로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거를 리쉐입 한 다음에 첫 번째 차원을 그냥 비어 있는 걸로, 그리고 여기를 그냥 3차원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쉐입 찍어보면은 요렇게 그냥 픽셀들을 뽑은 거죠. 이제 90만 픽셀을 뽑은 거예요. 엄청 많네요. 네. 픽셀들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시간 부족한데? 큰일 났다. 네.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픽셀들을 K민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얘는 뭐 10 이렇게 해서 뽑아 봅시다. 모델, 그 다음에 model.fit pixels 이렇게 해서 픽셀들을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픽셀, 이거 시간이 좀 걸리나? 이미지가 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 다음에 픽셀들을 어떻게 할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픽셀 쉐입 폼은 돌면서 픽셀 그냥 바꿔주는군요. 네, for I in range pixels.shape의 0번 이렇게 다 모든 픽셀 반복하면서 픽셀스의 i번째를 그 클러스터 센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모델의 레이블스의 i번째, 여기에 이제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가 나올 거고, 모델의 클러스터 센터스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그 numpy 어레이로 그 쉐입을 바꿔줘요. 픽셀스의 reshape 다시 원래대로 그 width img의 height width, 네, 순서가 height width네요. height img의 width 3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new amg alr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쟤를 한번 이걸로 imshow를 사용해서 그림을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plt show. 네, 이렇게.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변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색깔 10개만 쓴 거예요. 10개만 써도 그럴듯하게 나오죠? 네. 네, K를 바꿔가면은 이제 다른 그림이 나온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미지 from array 해서 이제 그 다시 PIL 이미지로 바꿔준 다음에 세이브 하시면은 그 이렇게 바뀐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K민즈 클러스터링 실습은 마치고, 우리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시간이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중간고사 다가오니까 전체적으로 쭉 그 훑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네,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죠? 네. 네,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우리 처음에 그 쉬지 않고 그냥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처음에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배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 배웠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었고요.
그 어떤 데이터가 그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가설을 이런 식으로 세운 다음에 가설 hx를 wx 더하기 b 형태로 세운 다음에 이 w 값과 b 값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찾아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어요. 맞죠? 네. 그래서 경사각법도 배웠던 게 기억이 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차원이 증가할 때도 이제 달라지는 거 하나 없다. 그죠?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만약에 2차원이라고 하면은 이 가설함수가 w1, x1, w2, x2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매트릭스 곱셈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어차피 wx 더하기 b 형태가 되니까 이제 기존이랑 동일하게 그 수식을 쓸 수도 있고 실제로 계산하는 것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코스트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가설 함수는 wx 더하기 b 였고요. 이제 코스트 함수는 MSE 였죠. MSE.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다였던 것 같고요. 뭐 뒤에는 이제 부록이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딱 내기 좋은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가 미리 그 뭐 한 5차원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런 데이터를 하이퍼플레인에서 추출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만 딱 보여준 다음에 이 하이퍼플레인의 w 값과 b 값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리니어 리그레션 그 활용해서 w랑 b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서 뭐 사이킨런 이런 거 불러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직접 계산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이제 어떤 하이퍼플레인에 존재하는지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이랑 뭐 일맥상통한 내용이라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했었냐면은 얘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비슷하게 리그레션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 실수 값을 예측하는 데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활용하는 거였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뭐 활용처도 얘기했었고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 이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피팅을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설함수가 원래는 wx 더하기 b였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앞에 붙어서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wx 더하기 b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때 w 값과 b 값을 수정하면은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시각화해서 보여드린 적 있죠? 네, 그렇게 해서 w랑 b 값을 적절하게 찾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그 MSE를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 MSE를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해서 한번 이 전체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런 평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서 얘가 실제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학습이 잘 안 돼요. 그죠?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붙었을 때 여기에 적절한 코스트 펑션이 필요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한 그 펑션이 뭐였냐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근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였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적절한 방법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이 나오니까 잘 학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코스트 펑션은 이제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경사강법 뭐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코스트 펑션이랑 가설함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그 문제에 어떤 가설함수나 어떤 코스트 펑션이 사용이 돼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풀기가 좋겠죠. 그죠?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거 가지고 뭐 그 코스트 펑션의 그 결과 뭐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맥스 리그레션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의 동일합니다. 얘도 이제 회귀 분석인데 그
원래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은 그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다. 그죠? 다중 분류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방법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ABC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걸 원핫 인코딩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y 값을 표현을 하고, 그죠? 그래서 각 그 차원마다 별도로 뭐 이진 분류를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그 수식도 불편하고 이제 할 때도 이제 좀 불필요한 연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소프트맥스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본질적으로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동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각각 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뒤에 부분은 좀 단순하게 식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요. 여기서는 이제 비용을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소프트맥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 뭐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몇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코드들은 제가 굳이 보진 않을게요. 그 코드는 당연히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KNN. 아니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뇌가 엄청 빨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가 좀 뭐 많이 있으면은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좋잖아요. 네, 있는 거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K nearest neighbor였는데, K nearest neighbor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에 이제 가장 가까운 K개의 점을 우리 KNN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특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뭐 회귀 문제도 풀 수 있고 분류 문제도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했었고, 뭐 분류할 때 뭐 이슈 사항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컷오프 조절하고 뭐 1등 여럿일 경우에는 뭐 이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K민즈에서 이제 K 값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일반화가 너무 심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났는데, 그죠? 이제 K가 낮으면은 좀 많이 불안정하고 너무 크면은 지나친 일반화가 진행이 돼서 좀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걸 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좀 잘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K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n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를 전체를 n개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n-1개를 트레인 데이터로 쓰고 뭐 1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써서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었고, 꼭 K-민즈 클러스터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델을 성능 검증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디스턴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자체가 거리 기반한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들을 몇 개를 살펴봤었는데, 뭐 유클리디안, 맨하탄, 코사인, 그리고 뭐 해밍 디스턴스, 자카드 거리 뭐 이런 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두 개의 거리를 계산해서 뭐 리턴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기가 아주 좋겠죠? 거리 계산은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뭐 다른 기타 거리들도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뭐 장단점 살펴봤었고요. 장단점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덱싱 기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었는데, 이때 뭐 KD 트리, VP 트리, KNN 그래프, 로컬리 센시티브 해싱 등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특징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KD 트리는
데이터를 뭐 트리 그 형태로 나누는데 각 차원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뭐 데이터를 구성하는 거고, VP 트리는 이제 중심점을 정한 다음에 데이터를 반반 나누는 그 원을 찾아서 데이터를 두 개씩 이제 분할해 나가는, 재기적으로 분할해 나가는, KD 트리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런 방법이었고, KNN 그래프는 분할하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미리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들의 이제 KNN을 미리 다 찾아놓은 다음에 그래프로 구성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그래프 탐색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은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만든 다음에 그 하이퍼플레인으로 데이터를 이제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각 구역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점은 뭐였냐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쿼리를 할 때 원래는 전체 거리를 다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애들을 찾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뭐 로컬리 센시티브 해싱을 예를 들면은 만약 쿼리점이 여기 있으면은 요 빨간색에 있는 영역만 본다던가 나머지는 안 보고 여기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검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 KNN, VP 트리, 뭐 KD 트리 모두 다 이그젝트하게 KNN을 찾는 애들은 아닙니다. 그죠? 어프록시메이트하게 찾는 애들입니다. 맞죠? 이그젝트하게 뭐 KD 트리, VP 트리 같은 경우에는 VP 트리 뭐 있나? 아마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핵심 아이디어는 그 완전 정확하게는 찾지 않더라도 완전 정확하게 찾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가까운 애들은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얘네들의 의의 그리고 한계 뭐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디시전 트리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트리를 만든 다음에 추론을 할 때 이 트리를 따라서 그 맨 리프 노드에 따라서 이제 뭐 사망, 생존 이런 걸 맞추는 이제 스무고개 놀이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론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리그레션 문제 이제 모두 활용이 가능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좀 좋은 트리를 생성을 해야 추론이 잘 된다. 그래서 트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 때는 이제 OX만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리를 만드는 예시를 좀 보여드렸었고요. 이때 트리에서 이제 분기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 컬럼 하나를 골라서 그 컬럼에서 뭐 O인 애들 왼쪽, O인 애들 왼쪽, X인 애들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 리프 노드에서 그 판가름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걸 재기적으로 이렇게 트리를 구성을 하는 거죠. 이 트리 만드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컬럼으로 질문을 해서 나누는 게 가장 좋은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니 임퓨리티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 지니 임퓨리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니 임퓨리티 계산하는 거 나오기 참 좋겠죠, 여러분들. 그죠? 지니 임퓨리티 뭐 어떤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지니 임퓨리티가 몇인지, 그때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애가 이제 베스트인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뭐 반복해서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기가 좋은 게, 뉴메리컬 데이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딱 두 개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 숫자를 반으로 나누는 어떤 지점을 찾아서, 그죠? 찾아서 걔네들의 지니 인피니티를 계산한 다음에 나누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쓰냐면은 요 값들을 소팅한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계산해서 이걸로 나눴을 때 지니 인피니티가 몇인지, 이걸로 나눴을 때 지니 인피니티가 몇인지, 이걸로 나눴을 때 몇인지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지니 인피니티가 가장 낮은 요 지점을 나누는 그 값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그 값들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을 준 다음에 이때 그 몇으로 나눴을 때 지니 인피니티가 가장 낮으며 그때 지니 인피니티가 몇인가 이런 거 물어보기 너무 좋겠죠. 네,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모든 조합에 대해서 지니 인피니티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실습할 때는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럼 여러분들 또 뭐 어떤 제가
좀 큰 데이터셋을 주면은 그 데이터셋으로부터 디시전 트리 혹은 그 랜덤 포레스트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전처리를 뭐 이렇게 해라 라는 조건을 드리면은 전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실습에서 막 배웠잖아요. 뭐 get더미스 뭐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get더미스나 뭐 NAN 값을 뭐 다른 걸로 막 치환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통해서 데이터 변환하는 거 좀 내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과제 해보셨으면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이미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냥 내용만 쭉 한번 훑어봅시다. 랜덤 포레스트는 뭐 디시전 트리의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디시전 트리들을 앙상블하는 그런 방법이 랜덤 포레스트였고요. 디시전 트리가 뭐 그 높이 조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편향이나 분산을 좀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 앙상블을 하면은 둘 다 어느 정도 더 좋은 그 값을 우리가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앙상블 종류는 뭐 배깅, 부스팅, 스태킹 뭐 이런 방법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그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배깅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배깅 방식으로 앙상블하는 방법이었는데 배깅이 무엇이고 랜덤 피처 셀렉션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런 거. 네. 어떻게 이제 스플릿 하는지 이미 구현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어그리게이션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보팅이고 이제 하나는 에버리징이었습니다. 이제 보팅은 이제 나온 그 결과들을 단순하게 이제 과반수를 정해서 이제 뽑는 방법이었고 에버리징은 각각의 디시전 트리에서 그 해당 그 결과를 추론할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 확률을 평균 내 가지고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갖는 애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장단점 뭐 이런 거 살펴봤었고요. 네, 디시전 트리랑 세트로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K-민즈 얘기를 했었는데, 네, K-민즈는 네, 뭐 오늘도 실습을 했으니까 감이 오시겠지만, 네, 뭐 이런저런 데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죠? 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죠. 이제 지도 학습 아니고 비지도 학습이고. 뭐 이런 저런 응용이 있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K-민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데이터의 위치랑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여러분들께 그 수치로 드리면은 그때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다음 센트로이드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센트로이드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렇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센트로이드 위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난 시간에 해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메릭 데이터. 오, 조용히 해.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들 분산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K-민즈 클러스터링 할 때 분산 계산했잖아요. 이너시아 계산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거 계산하는 방법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객관식이나 뭐 OX 문제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모델들마다 사이킨런 사용해 보시면은 이런저런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룬 파라미터들이면 더 좋겠죠. 이제 그런 파라미터들이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에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러닝 레이트가 높을 때는 뭐 어떻게 되고 낮을 때는 어떻게 되고 뭐
뭐 K민즈에서 K가 높으면 뭐 어떻게 되고 낮으면 어떻게 되고 뭐 KNN에서 뭐 K가 높으면 어떻게 되고 낮으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앞분반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K민즈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항상 최적의 K민즈 그 클러스터링을 찾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이제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K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산은 무조건 낮아지기만 하죠. 올라가는 일 없죠? 네. OX 문제 같은 걸로 나오기 딱 좋겠죠? 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절대 뭐 안 된다 이러면 사실은 뭐 X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이제 시험 전 마지막이잖아요. 질문 없어요? 오픈북. 네. 네. 콜랩 뭐 실습했던 거 다 열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콜랩을 사용하실 때 거기에 그 AI 기능 있잖아요. 그건 끄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AI 기능은 다 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봤는데 뭔가 갑자기 막 코드가 팍 생기는 걸 제가 발견했다. 그러면은 바로 아웃이에요. 미리 다 끄셔야 돼요. 경고했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메모한 거 뭐 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챗GPT 이런 것만 쓰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얘기했으니까 그 느낌 오셨겠지만 인터넷 검색해서 뭐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네, 다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 있나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실 때 카톡이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제가 거기 보니까 공지사항에는 안 올렸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기 시험 볼 때 앞에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말라고. 됐죠? 네, 제가 오늘은 시간을 초과를 했네요. 제가 이번 학기 들어서 최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